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지난주에 위믹스 상장 폐지 소식에 시장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말 동안 비트코인 좀 굳건히 버텨줬고 현재 16.6K 구간 횡보 중인데요. 오늘도 우리 축구 경기 2차전이 있습니다. 투더골드문과 같이 응원하면서 오늘 시장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자세로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투더골드문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 2200선을 좀 간당간당 매달려 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말 새 이제 뭐 큰 변동폭은 없었어요. 그리고 뭐 알트코인들의 갑작스러운 이제 급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만 지금 새로 만들어준 이 박스권 하단선을 좀 굳건히 지켜주는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위믹스 이런 문제들 뭐 루나테라부터 시작해서 여러 좀 악재들이 한꺼번에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어떻게 좀 해 나가셨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 제가 좀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위믹스 사태 이후에 우리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코인가드님께서 준비해 오셨으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저녁에 우리나라 축구 경기가 있기도 한데 주말 동안 좀 어떻게 보내셨나요, 가드님? 주말에 이제 뭐 네. 일본 경기도 보고 일본이 이제 좀 지더라고요. 네. 좀 우연치 않게 좀 실수가 나와서 이렇게 됐는데 저는 뭐 축구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꼭 오늘 이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뭐 잘 쉰 것 같네요. 네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코인 시장도 이기고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위믹스 사태 좀 이겨내고 극복하고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위믹스 사태 좀 짚어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뭐 장영국 대표가 뭐 닥사에 대해서 좀 소송을 건다 아니면 기자 간담회도 열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 상장 폐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자, 이제 위믹스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이 위믹스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진짜 이제 큰 손실을 받게 됐고 오늘 이 위믹스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이 이런 것들에 이제 기반돼서 이제 발전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졌지만 또 개별 코인들도 무너진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러한 시장으로서 이제 좀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위믹스 사태를 우리가 이제 뭐를 좀 배울 것이며 어떻게 지금 상황이 흘러갈 것이며 또 이게 어떻게 흘러간 상황으로 인해서 또 어떤 결과를 또 초래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믹스 코인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이제 위메이드란 게임 회사가 만든 코인이죠. 이제 뭐 대부분들이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P2E 섹터, 이제 게임을 해서 뭐 돈을 버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게임을 하면 이제 그 게임 결과에 따라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겠죠. 물론 이제 이걸 생업으로 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자, 이렇게 좀 컨셉으로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좋은 움직임으로 좀 발전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제 우리 4개의 이 거래소에서 현재 상장 폐지를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위믹스 코인이 갖고 있던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미르포죠. 미르포라는 게임에서 사용되는 좀 게임 머니였고요. 뭐 저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어렸을 때 오락실에서 이제 뭐 게임하거나 그러면 뭐 조그만 코인 같은 거 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걸 이제 뭐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초기에 굉장히 이제 그 폭발적인 반응을 좀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혁신적인 이제 P2E 섹터가 지금 현재 우리 뭐 엑시 인피니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번에 이제 무너져 버리는 시장이 이제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이제 화면을 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1월이에요. 올해 1월에 이제 대표 이제 뭐 거래소라고 할 수 있는 업비트에 상장이 됐고요. 그 상장이 됨으로써 이제 엄청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위믹스를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위메이드사에서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이제 투자자를 모아서 이제 그 엄청난 돈을 끌어오듯이 또 다른 이제 관점을 보는 거예요. 코인으로 또 이제 돈을 끌어올 수가 있었기 때문에 위메이드 측에서는 어마어마한 이런 자금줄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보통 주식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이 상장 폐지가 돼요. 그럼 이제 다른 이제 뭐 증권사들 다 마찬가지로 전체가 이제 다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네. 우리들 이제 코인 거래소 같은 경우는 거래소들마다 가지고 있는 정책, 운영 정책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코인은 이 거래소에서 살아남지만 또 어떤 코인은 우리가 이제 뭐 다른 거래소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사태가 좀 발생이 되긴 하는데 이제 위믹스가 이제 4개 거래소에서 한 번에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이례적인 네. 일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좀 보게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 위메이드의 주가도 지금 이제 뭐 하한가를 쳤어요. 하한가를 쳤고 네. 이 하한가에서 오늘 또 보니까 제가 아까 장중에 한 7, 8%더 빠지는 걸 좀 보고 왔었는데 이렇게 좀 이례적인 일이 좀 벌어났고 이 위믹스 사건이 터짐으로써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위메이드에까지 이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있던 여러분들 이제 네. 루나나 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실 텐데 당시에 이제 이 루나로 뭐 손해를 보신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갑자기 떨어져 버려갖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대비를 해서 정부 측에서 야, 너네도 이런 것 좀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라라고 해서 이제 만든 게 이 닥사입니다. 닥사. 우리가 이제 이 협의체라고 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상장 폐지를 이제 내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업비트나 이제 빗썸, 코인원, 이제 뭐 코빗, 고팍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장영국 대표가 제가 이제 네. 여러분들 간담회를 보신지 안 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간담회를 이제 다 봤는데 이 장영국 대표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위미트를 업비트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좀 저격을 한 그렇죠. 좀 방송이 아니었나 이제 싶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유통량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안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이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왜 우리 위믹스만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좀 된 것 같고 혹시 아나운서님 그 방송 네. 보셨나요? 네, 저도 살짝 봤는데 어쨌든 장영국 대표는 계속해서 좀 억울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가 위믹스가 이번에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고 나서 위메이드 주가도 흔들리고 그 위메이드 삼형제 있죠. 모든 주가 3개가 그렇죠. 다 하한가를 맞으면서 이게 주식시장에도 큰 영향을 가는구나. 이번에 FTX 사태에서도 그랬듯이 FTX가 무너지자마자 코인베이스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우리 시장에서 이제는 주식시장으로 좀 영향이 좀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위믹스 상장 폐지 자체가 P2E 섹터가 어쨌든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위믹스가 살짝 불을 지폈다 이러면서 다른 이제 게임 회사들 이제 들어오려는 진입하려는 회사들한테 좀 크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도 그랬듯이 지금 닥사가 어떠한 이런 규정이나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규제? 네, 규제를 가지고 우리를 상장 폐지시킨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장영국 대표가 소명을 부탁을 했었을 때 제대로 소명이 안 됐던 점이 좀 가장 불신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가드님? 지금 이제 뭐 닥사에서 지금 위믹스 상장 네. 폐지 주요 사유를 뭐 유통량에 대한 걸 좀 다뤄줬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뭐 좀 제가 뭐 이거 한번 읽어드리면 뭐 3억 1,842만 개인데 우리가 위메이드 측에서 본 것보다 이제 공시한 것보다 29% 가량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물량에 대한 이런 차이를 이제 좀 우리가 다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장영국 대표가 이 위메이드 이제 위믹스가 이제 상장 폐지 당하기 전에 계속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위믹스는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것 때 소명을 다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했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좀 괘씸죄를 좀 받은 것이 아닌가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닥사의 이제 명분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이제 위믹스 상장 폐지를 시켰다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우리 코인 시장에서 이 코인이 이제 상장 폐지되는 건 너무나도 이제 뭐 쉬운 일이거든요. 한 코인을 그냥 상장 폐지 시켜버리는 건 정말 간단한 일인데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 이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위믹스가 이제 상장 폐지 이렇게 당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뭐 시총 1, 2위를 다루고 있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이렇게 좀 이런 큰 메이저 코인들에 미치는 영향력은 솔직히 저는 크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뭐 P2E 섹터나 이렇게 지금 시총이 작은 알트들 또 이제 유통량에 대한 이제 뭐 공시를 하지 않은 이제 코인들도 상당히 좀 이제 업비트에 많이 좀 보이는 실상입니다. 그런 네. 것들을 이제 좀 위험할 수가 있겠다. 지금까지 이제 도대체 이유가 뭐냐, 뭐 어떻게 우리가 소명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답변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이 위메이드와 이 업비트 또 위믹스 업체 보게 되면은 좀 큰 타격을 입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위믹스 사건으로 이제 위메이드까지 이제 이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를 뭐 당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네네.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불공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가처분 신청을 이렇게 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단독 아닌 이제 닥사에서 내린 거다 이렇게 업비트 네네. 측에서도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업비트 대 지금 이제 위메이드 이렇게 막 싸우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뭐 장혁 대표는 계속 이렇게 뭐 슈퍼 갑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업비트 자체가 뭐 화가 나서 그냥 뭐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한쪽의 의견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유통량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 위믹스 자체에도 저는 잘못이 있다고 보고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닥사에 대한 이제 이 직원이 2명이라고요, 2명. 2명하고 이제 외부 직원에서 뭐 3명. 그러니까 10명이 안 되는 이런 네. 조그마한 이제 이 직원들 규모를 가지고 있는 닥사인데 그런 닥사들이 이제 내린 이제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제 뭐 수천만의 이제 투자자들이 도대체 왜 피해를 봐야 되냐 네, 이렇게 맞아요. 저는 좀 화가 나는 입장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 업비트를 향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유믹스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 공방을 이제 예고를 했고요. 이제 네. 이메일이나 이제 뭐 메신저 이런 것들 녹화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자료들을 이제 토대로 이제 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위믹스가 절대로적으로 잘한 건 아닙니다. 지금 잘못이 있어요.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이렇게 코인을 상장을 하고 고점에서 지금 크게 네. 우리가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이렇게 뭐 개발비를 만드는 걸 어떻게 보면 이 코인 상장에 있어서 좀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코인을 판매한 돈들이 이제 개인의 이제 장영국 대표의 뭐 주머니로 들어갔다 이러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개발을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위믹스는 그래도 보여줬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열심히 이제 이런 코인을 이제 팔아서 얻는 이 수익들로 이제 개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비난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뭐 이제 이런 것들과 이제 뭐 상패에 대한 이제 조건들과 여러분들 다르게 보셔야 돼요. 상패에 대한 이제 조건들을 명확한 요건이 없었어요. 이러한 이유로 너네들은 상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히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위메이드 측에서도 좀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괘씸죄에 좀 걸린 것 같다 네, 이렇게 좀 네. 생각도 들고 지금 뭐 장영국 대표는 우리가 소명을 어쨌든 했다. 하지만 닥사 측에서의 어떠한 정확한 요건 없이 우리가 상장 폐지가 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업비트의 그러한 입장에서는 유통량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미 전달을 했고 형평성 논란대에서는 좀 거래 지원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위메이드처럼 발행 주체가 좀 명확한 법인에 대해서는 유통량 계획을 필수적으로 좀 받고 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위메이드 측에서 주장하는 거는 왜 우리 회사만 이렇게 깐깐하게 적용을 하느냐라고 했던 것 같고 업비트의 주장으로는 지금 현재 발행 주체가 명확한 법인이기 때문에 명확한 유통량을 좀 밝혀야 된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는 좀 방침도 세운 것 같은데요. 지금 위메이드와 업비트를 넘어서 지금 닥사까지 같이 논쟁이 좀 벌어지면서 아무래도 금융당국에서도 암호화폐 상장 폐지 관련해서 어떤 관련 규제나 요건들이 정확하게 좀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현재 위믹스 사태 장영국 대표는 계속해서 위믹스를 조금씩 사고 있다 이런 입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어쨌든 살려보려는 것 같은데 뭐 현재 어떤가요? 이제 네.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한
좀 마이너스가 한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장윤익 대표의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월급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에 매수하겠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제가 뭐 본 게 이제 잘못된 정보를 누가 뭐 포샵을 하는 것도 네. 있겠죠. 뭐 네. 한 뭐 몇십억 이상의 큰 손실을 본 투자자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이 닥사나 이제 이 업비트 측에서 제공을 했다면 위믹스도 이에 좀 소명을 저는 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사각지대죠. 이제 뭐 규제된 사각지대에서 이제 뭐 좀 어떻게든 이 코인을 더 키우려고 좀 이렇게 상패 리스크를 가지고 이제 좀 유통량을 조작을 하는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명을 할 수 있었던 기회조차도 두지 않고 지금 상장 폐지를 시켜버린다는 거는 정말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들고, 이렇게 했으면 업비트도 현재 지금 뭐 욕을 먹거나 그런 상황이 아예 없겠죠. 근데 현재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었고 그냥 다수결로 자, 이 상패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패가 당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한국에 대한 이제 거래소에 대한 좀 불신이 올 수도 있겠다. 좀 이렇게 네. 조심스럽게 좀 멀리 보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위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거래소 뭐 고팍스에 대한 이 위험도 아직 도사리고 있고, 이렇게 지금 이제 코인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뭐 상장 폐지 시켜버리고 이런 모습이 네. 계속 나오게 된다면 네. 한국 거래소들도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솔직히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이런 규제들이 점점 나오면서 살아남는 코인들은 그 미래에 진짜 큰 이제 부를 이뤄낼 수 있을 만큼의 상승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이 좀 많았어요. 이 위믹스 사태도 그렇고 익명성이 이제 특징이란 말이에요. 위믹스 같은 경우도 익명성이 특징이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의 특성상 이제 위믹스 자체 이제 투자자들의 지금 이제 손실폭을 우리가 일일이 다 계산을 해볼 수는 없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이번 사건을 해서 좀 많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대부분의 거래량들이 업비트랑 비썸입니다. 그래서 뭐 국내용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하겠지만 아직 그래도 이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제 뭐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장 폐지에 대한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 해외 거래소들의 움직임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뭐 이제 노란톡에도 보면 이제 개인 지갑이 있습니다. 그런 지갑에도 우리가 넣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위믹스 코인이 이제 우리 12월 8일까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가 일단 먼저 지켜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갑자기 또 이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 거의 뭐 희박하지만 그럴 수도 네.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뭐 좀 이제 1시간 봉으로 가져왔지만 이게 한 며칠 된 차트예요. 그런데 제가 일봉으로 오늘 틀어보니까 거의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큰 하락이 나오고 전혀 이제 뭐 크게 올릴 만한 그런 재료도 없고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뭐 우하향을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와중인데, 한 번 정도 더 보여주게 되더라도 뭐 1,000원 이상을 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희망을 끝까지 좀 버리지 말고 지금 이 코인을 상패비를 먹겠다고 들어가는 것 자체는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홀더들에 한해서 홀더들이 최대한 그래도 지금 내가 이 업비트에서 뭐 코인을 옮기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최대한 기다렸다가 마지막 날에 이렇게 옮겨도 좀 상관없지 않을까. 우리가 미래에 또 이렇게 네. 이 장혁 대표가 이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이 코인이 그냥 버려졌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어쨌든 뭐 미래에 어떤 기회가 또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루나 클래식이 나온 만큼 그런 것들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것들만큼 이제 우리가 기대를 좀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살아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위믹스 유의 종목 지정이 되고 우리 무비블록처럼 다시 좀 해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 참 많았는데 결국엔 상장 폐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위믹스 차트까지 좀 봐주셨는데요. 1,000원대를 넘기는 힘들 것이다. 아무래도 12월 8일에 상장 폐지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정도의 상패빔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 들어가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말씀 주셨고요. 지금 당장 위믹스 홀딩하고 계시는 홀더분들은 좀 최근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가지고 계셨다가 마지막에 한 1,000원대 부근 올랐을 때 정도에 파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 위믹스 사태 이렇게 살펴봤고요. 우리 다음으로는 우리 클레이튼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클레이튼은 지금 현재 어떤 소식이 있나요? 자, 우리 이제 위믹스가 이제 떠나 보냈고 이제 뭐 떠나 보냈단 말은 자, 취소하겠습니다. 이제 뭐 루나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 위믹스까지 오기까지 지금 많은 좀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뭐 한국산 코인이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이 클레이튼도 어떻게 보면 진짜 엄청난 하락이 나왔거든요. 상장을 하고 나서 계속적인 우향이 나왔기 때문에 네. 지금은 진짜 이제 뭐 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만, 워낙에 이 매수하시는 이 평단가들이 높기 때문에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 너무나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위믹스가 이제 어렵다 보니 클레이튼도 지금 이제 위험하지 않은가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은 건 클레이튼 하나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현재 지금 잘 버텨주고는 있어요. 이 카카오 이제 계열사들이 잘 버텨주고는 있지만 이제 현재 이 클레이튼의 내부적인 생태계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 NFT, 뭐 디파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대로 굴러가는 게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코인의 시세도 마찬가지. 이따 차트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지금 이제 연일 폭부수처럼 계속 내려오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이 클레이튼이 좀 지켜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 측에서 우리가 이제 이 조금 이제 너무 하락되는 걸 이제 좀 두려운 와중인지 좀 바이백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와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인들도 최근에 이제 뭐 대부분 이제 뭐 빗썸이나 이런 데만 있잖아요. 업비트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제 한국인들이 이런 것들을 설거지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현재 이 클레이튼이 어떻게 제가 돌아가고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메타콩즈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클레이시티도 지금 이제 클레이튼의 어떻게 보면 이제 생태계의 중심이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상태인데 지금 현재 뭐 체인 변경도 한다는 얘기도 있고 좀 이제 점차 이제 클레이튼을 점점 떠나가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들고 계시던 NFT 이런 것들이 최소 반토막 이상이 났을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심한 거는 이제 뭐 한 뭐 12막도 이상도 났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이제 루나 때처럼 그냥 다 날리는 게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재단에 대한 지갑에서도 지금 좀 이제 뭐 대량의 클레이도 좀 출금이 된 상황도 보이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현금으로 이제 환산해도 지금 한 80억에서 100억대 정도가 되는 돈이 지금 행방불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신뢰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건강한 프로젝트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의심 자체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심은 계속 올라가고 증폭되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지금 이제 이 재단 측에서 너네도 이거 현금으로 바꿔먹은 게 아니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이 NFT나 디파이 프로젝트 자체들도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게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악재들이 많이 이제 터져 나감에도 불구하고요. 최근 이제 이렇게 클레이튼을 보게 된다면 최근에 올랐죠. 이렇게 오른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한 7천만 개 정도, 7천만 개 정도를 이제 바이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가격대를 보게 되면은 이 170원대 해서 200원대 좀 언더 부분이거든요. 여기 200원이 여기 찍혀 있잖아요. 이렇게 이 200원 언더인 부분에서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신뢰도만 보거나 이제 지금 앞으로 이제 코인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차트만 분석을 하더라도 저 위에 있는 이런 전고점을 크게 뚫고 올라가기에는 이제 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차트 자체가 바닥을 기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다 하고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이유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걸 이제 단타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150원 언더, 뭐 100원 라인대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이제 크게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러한 부분이 오게 되면은 또 이런 바이백 같은 이벤트들이 나와서 가격적인 방어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좀 더 내려오거든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시게 되면은 좋을 것 같고 어떻게든 이런 가격적인 부분을 자기네들은 좀 버텨야 된다. 좀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고점 뚫는 거는 여러분들이 거의 뭐 이번 상승장, 다음 상승장까지 해서 가능성이 이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이런 걸 봤을 때 제대로 이제 굴러가는 게 별로 없고 하지만 이제 재단 측에서 이렇게 계속 바이백이 나와준다면 어느 정도 이런 가격적인 유지는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현재 뭐 위믹스가 어렵기 때문에 클레이튼도 상황이 안 좋다 이런 얘기 짚어주셨는데요. 카카오 계열사 현재 잘 버텨주고 있지만 클레이튼 자체의 내부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게 많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따라서 재단 측에서 클레이튼의 바이백을 해줌으로써 좀 가격 방어를 하면서 차트가 상승했던 부분은 있지만 가드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전고점을 좀 확실하게 뚫어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라고 아직 출발하지 않았다고 들어가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하지만 단타적으로 접근을 해봤을 때 150원대나 아니면 그 밑에까지 100원대까지의 가격이 내려왔을 때 그때 만약에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가격 방어적인 부분이나 또 이벤트적인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을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클레이튼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위믹스 사태를 통해서 현재 지금 어떤 코인들도 어려울지 그게 클레이튼이었고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다음 전략을 세우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를 할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